세라는 아버지와 함께 인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7살이 된 세라는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차가 학교에 도착하자 민친 선생님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세라를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인도로 가야 하는 아버지는 세라와 헤어지는 것이 섭섭했습니다. 세라도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버지를 못 만날 것을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아빠, 안녕히 가세요. 세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와 헤어져 기숙사에서 지내게 된 세라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쑥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공부에도 흥미를 느껴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친구들에게 인도 이야기를 해주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곤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비니어라는 심술궂은 소녀만은 세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쟤까지 것이 무언데 인기를 독차지한다? 레비니어는 샘이 나서 입을 삐쭉 거렸습니다. 어느 날 세라는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어공주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세라를 둘러싸고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하는 아이 베키가 방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베키는 세라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던 것을 멈추고 다른 아이들 틈에 끼어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이것을 본 심술궂은 레비니어는 베키의 귀를 꼬집으며 소리쳤습니다. 하녀 주제에 뭘 하고 있는 거야? 어서 청소나 해. 미안해요. 공손하게 용서를 비는 베키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세라는 화가 났습니다. 레비니어, 심술 부리지 마. 베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니?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입을 모아 레비니어를 나무랬습니다. 그래, 세라 말이 옳아. 베키를 들볶지 마. 레비니어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모두 한패가 되어 베키를 감싸는구나. 어디 두고 봐. 그리고 레비니어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지요. 세라의 이야기가 다 끝나자 친구들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베키, 내 방에 놀러 가자. 세라가 권하자 베키는 머뭇거리며 세라를 따라왔습니다. 베키, 이 케이크 좀 먹어봐. 어머나, 맛있는 케이크네. 난 이런 케이크는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 베키는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세라, 고마워. 베키는 세라와 비슷한 나이였으나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다니고 하녀로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라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인도에 계시는 아버지도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라의 생일이에요.
모두 함께 축하해 줍시다. 세라, 축하해요. 민치 선생님을 따라서 친구들도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세라, 생일을 축하해. 세라, 생일을 축하해. 세라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의 인사에 답하는 세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생일 파티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며 흥겹게 놀았습니다. 바로 이때 민친 선생님에게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에서 온 편지를 읽은 민친 선생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파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해요. 세라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다이아몬드 강산이 망하고 게다가 세라의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럴 수가.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민친 선생님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여러분, 세라의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세라를 위해 쓴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된 거예요. 민친 선생님은 분하다는 듯 세라에게 편지를 팽개쳤습니다. 세라는 이제 돌봐줄 사람도 없는 가엾은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빠, 저는 어쩌면 좋아요. 세라는 편지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민친 선생님은 울고 있는 세라에게 매정하게 소리쳤어요. 너는 오늘부터 가난뱅이 고아다. 그러니까 베키와 같이 하녀로 일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 옷을 벗어라. 일하는데 거추장스럽구나.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혀 지붕 및 다락방으로 쫓았습니다. 베키가 다락방까지 따라와 세라를 위로했습니다. 가엾은 세라,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 그러나 심술궂은 레비니언은 세라의 불행을 기뻐했습니다. 참 꼴 좋게 됐다. 부자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잖아. 아이, 고소해. 레비니언은 이렇게 말했으나 다른 친구들은 모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무색해진 레비니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후로 세라는 날마다 고되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어요. 세라는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날따라 민친 선생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세라에게 아침부터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빵집 앞에 은하 한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라는 그 은하를 주워서 빵집 아주머니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 가게 앞에서 은하를 주었어요. 아주머니 것이 아닌가요?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가 비록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소녀지만 정직한데 감동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것인 모양이야. 네가 가져라. 아주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물론이지.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세라는 그 은하로 빵을 6개 샀습니다. 빵집에서 나오니 처마 밑에서 맨발로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 가여워라. 나보다도 훨씬 불쌍한 아이가 있었구나. 세라는
자기의 배고픔도 잊고 빵 한 개만을 남기고 나머지 5개를 모두 그 불쌍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세라가 돌아간 후 빵집 아주머니는 그 소녀에게 빵을 몇 개 얻었냐고 물었지요. 5개 얻었어요. 그 소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빵집 아주머니는 세라의 착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까? 그 아이도 몹시 배가 고팠을 것 같았는데. 빵집 아주머니는 빵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가지고 세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세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세라의 인정 넘치는 마음씨에 감동한 빵집 아주머니는 불쌍한 소녀를 자기 딸로 삼아서 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라가 다락방으로 돌아와 보니 웬 원숭이 한 마리가 오독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참으로 귀엽게 생긴 원숭이구나. 세라는 얼른 원숭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때 건너편의 이웃집 창문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인도 사람이 원숭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여기 있어요. 세라가 인도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국 소녀가 어떻게 인도말을 할 줄 알죠? 원숭이를 데리러 와서 인도 사람이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7살이 될 때까지 인도에서 살았거든요. 아, 그랬었군요. 인도 사람은 세라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원숭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세라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식탁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어찌된 일이지? 세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어서 급히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락방의 마음씨 착한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베키를 불렀습니다. 베키도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나도 모르겠어. 세라, 이런 훌륭한 음식은 처음이야.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일 거야. 세라와 베키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날마다 그렇게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는 우편으로 선물 상자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락방의 마음씨 착한 소녀에게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세라가 이상하게 생각하며 선물 상자를 들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세라, 남에게 온 소포를 가져가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이야. 민친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이건 남의 것이 아니라 저한테 온 거예요. 어디 보자. 민친 선생님은 믿어지지 않은 듯 상자에 쓰인 세라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세라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친 선생님은 세라에게 부자인 친척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세라, 오늘부터는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라. 갑자기 민친 선생님이 세라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라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옷도 다른 곳으로 갈아입도록 해라. 그렇게 쌀쌀맞던 민치 선생님이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가 지붕 및 다락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에서 캑캑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 이웃집의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가엾게도 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 데서 떨고 있니? 어서 이리 들어오너라. 세라는 원숭이를 방 안으로 안아들였습니다. 무척 춥지? 세라는 다정하게 말하면서 난로불로 원숭이의 언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나하고 여기서 자자. 세라는 원숭이를 꼭 끌어안고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라는 원숭이를 돌려주러 이웃집에 갔습니다. 인도 사람이 세라를 자기 주인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띠면서 세라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인도에서 자랐다고 했다는데 이름이 뭐지? 세라라고 해요. 뭐? 세라라고? 그렇다면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세라라고? 주인은 세라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많은 돌을 나에게 맡기시면서 너를 찾아서 전해주라고 부탁하셨단다. 세라는 아버지의 큰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젠 아무 걱정 마라. 아저씨 고맙습니다. 세라는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라는 베키를 데리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베키야, 우리 함께 다른 학교로 가자. 세라, 그게 정말이야? 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거야? 베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친 선생님은 세라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세라는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기를 바라는 것은 돈 때문이죠? 그 말에 민친 선생님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세라와 베키는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마차를 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민친 선생님과 심술장이 레비니어가 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민친 학교 안녕? 세라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마차가 빵집 앞을 지날 때 세라는 마차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빵집 아주머니와 소녀가 세라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착한 아가씨,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세라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